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보지. 오늘은 그렇게 기분이 나쁘진 않습니다. 어, 그냥 요새 좋은 일이 많이 있었다기보다도 이런 말 있잖아.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고. 팍! 이렇게 엄청난 행복이 있진 않았지만, 쾌락이나 아찔함이 있진 않았지만, 그냥 은은히 흐르는 숯불 같은 행복이 그냥 일상생활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나름 행복합니다. 오늘은 친구 만나기로 했거든. 친구이긴 한데 한 살 어린 동생이야. 사실 초중고대 동창이 아니라 병원에서 만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정신과에서 만난 친구지. 루치나 프로그램이라는 납병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친해진 친구야. 나보다 한 살 어린데 97년생인가 그럴 거야. 아무튼 이런 얘기를 하려고 영상을 찍은 건 아니고, 내가 사실 며칠 전에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지웠습니다. 조회수 1도 되기 전에. 왜냐면은 고소당할까봐 두려워서 지운 거야. 어떤 영상이었냐면은, 그냥 까놓고 말할게. 조나모가 CEO인 그 회사 있잖아, 스터디코드. 지금 라이프코드로 이름을 바꿨지. 그 회사에 대해서 비판 아닌 비판을 했는데, 쫄리는데? 고소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어서 지웠습니다. 물론 그 회사가 나를 고소하진 않겠지만, 나는 실제로 고소당할 뻔한 위험을 많이 느꼈어. 특히 굳이 라이프 코드뿐만이 아니더라도 내가 악플을 좀 많이 달았거든. 그리고 나는 내 기준에서, 철저하게 내 기준에서 불의라고 판단되면은 참을 수가 없는 거야. 아니, 저 새끼들은 뭐야, 족쳐야겠는데? 이런 식으로 내 기준에서, 좀 내 기준에서 이기적으로 정의롭지 않다고 판단되면은 그냥 막 댓글을 쓰는 거야. 야, 이 씨발 놈들아, 너희들은 개새끼이며 죽여야 될 놈들이면 너희들은 다 죽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악플을 달았거든. 그래서 나는 인터넷에 적이 굉장히 많았어. 어, 뭐 그건 그런 거고. 오늘은 친구 만날 건데 지금 비가 오고 있거든. 그래도 친구 만나기 전에, 친구를 6시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만나기 전에 뭐 도서관이라도 가서 책이라도 읽고 오려고 합니다. 내일은 서구 정신건강 복지센터 가는 날인데, 한마디로 나는 정신병원도 다니고 복지센터도 다닌다고 할 수 있지. 그만큼 막장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 우울증이나 강박장애 걸린 게 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고, 내가 좋아서 우울증 걸렸겠어? 그냥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살다 보니까 왜 사냐,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뿐인 거야. 방금 머리 감았는데 아이씨, 진짜 머리가 초콜릿 같네.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나는 많이 해봤어. 내가 죽으면, 그러니까 이 몸이 육체 기능을 다 한다면, 그러니까 뭐 죽음의 정의는 의학 기술의 발달에 따라 계속 달라지니까 가장 완벽한 정의로 하자면 엔트로피겠지. 우주 만물은 엔트로피가 무한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생명만큼은, 나도 생명이니까, 동물이니까, 호모사피엔스니까, 생명만큼은 몸속의 엔트로피를 줄이려고 하잖아. 근데 그 기능이 더 이상 다 할 수가 없고 그냥 썩어 없어지는 거야. 흩어져 없어지는 거야. 장자가 말했던 것처럼 기가 뭉쳤다 흩어졌다 뭉쳤다 흩어졌다, 이 흐름 속에서 우연히 태어나는 게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었잖아. 지 아내가 뒤졌을 때. 갑자기 철학 얘기를 하고 있네. 뭐 아무튼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공평하게 찾아오는 게 죽음이잖아. 물론 죽음의 상황은 공평하지가 않지. 행복하게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흔들리자에서 좋은 인생이었어 이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고통스럽게 심장병 때 그러면서 이렇게 죽다니, 이렇게 죽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한마디로 죽음 그 자체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만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불공평할 수밖에 없어. 그게 삶인 거야. 에반게리온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살아있다는 건 죽어가는 것이다. 죽었다는 건, 그러니까 죽어 있다는 건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무슨 미생인가? 뭐 아무튼 그래, 살아 있다는 건 죽어가는 거야. 모든 생명체가 다 다를 바가 없지. 물론 엄밀히 말하면은 죽는 건 인체고, 인간의 영적인 자아 같은 거는 불변할 수도 있겠지. 물론 이거는 사이비과학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예수가 텍스트로서 기록이 돼 있잖아. 그럼 우리가 뇌로 받아들이고, 뭐 공교육에서 성경을 가르치진 않지만 교회에서 가르치잖아.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뇌세포 속에서 영원히 살아남아 있는다고 할 수도 있겠지. 이순신도 그렇고, 이성계도 그렇고, 왕건도 그렇고, 이토 히로부미도 그렇고, 히틀러도 그러지. 뭐 그런 거야. 이런 말 있잖아.
적을 죽이기 전에 최후의 한마디를 한 거야. 너는 죽겠지만 내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살아갈 거다. 물론 너 헛소리지. 궤변에 가깝지. 뭐 기억에서 살아남는다고 그 사람이 몸이 살아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 가지 철학적인 고민을 해봤지만 역시 사람은 공평하게 다 똑같이 뒤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인간이 기술의 힘으로 인간이 기술의 힘으로 수명을 늘릴 수는 있겠지. 또는 기억을 소프트웨어 형식으로 저장해가지고 컴퓨터 속에서 매트릭스 형태로 살아가거나, 아니면은 좀 잔인하지만 태어난 아기에게 소프트웨어를 더 씌워가지고 그냥 영원히 살 수도 있겠지. 그건 좀 잔인하긴 하라. 뭐 어찌됐든 간에 그렇다 한들 그 기계 장치를 유지할 돈이 없다면, 그러니까 좀 더 까놓고 말해보자면은 인간의 엔트로피의 법칙 자체를 뒤엎을 수는 없어. 우주의 절대 법칙이니까. 모든 생명체는 생명권으로 존재하는 동안 자신의 정신 엔트로피, 뭐 정신 엔트로피라는 용어가 있진 않아. 정신이 되든 육체가 됐든 자신의 엔트로피를 끊임없이 줄이려고 한다고. 그래서 정신 상태의 평형을 이루는 거지. 근데 우주 만물은 예를 들어 향수를 예로 들어볼까? 향수 뚜껑을 뽕 열어보잖아? 당연히 향수가 방 전체로 퍼지게 되겠지. 무질서해진단 말이야. 왜냐면은 향수 입자가 향수병 안에 있는 확률은 하나밖에 없지만 무한히 퍼질 확률은 경우 가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무질서하게 퍼질 수밖에 없다고. 누가 인위적으로 손으로 이렇게 모으지 않는 이상 향수 입자들이 저절로 병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잖아. 그게 있다면 영화 테넷이지. 갑자기 양자 물리학 시간이 돼버렸는데, 어찌됐든 인간의 엔트로피의 법칙 자체를 뒤집을 수 없는 한 죽음은 피할 수 없다. 그리고 라이프 코드 얘기도 했었는데 조나모 코치님이 강연도 했었잖아. 4시간짜리. 나는 거기 가지도 않았어. 어차피 가봤자 쫓겨난 게 뻔하고. 뭐 어찌됐든 오늘은 여기까지.